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포도에 목을 놓아 불러보았다 좌절을 보았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피는 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3년 1개월간 계속됐죠. 임시 수도였던 부산까지 사람들은 떠밀리듯 피난을 왔습니다. 난리통에 가족과 헤어진 피난민들은 상봉을 꿈꾸며 이 영도다리 아래에서 생사도 알 수 없는 가족과 연인의 이름을 부르고 다녔습니다. 날아드는 총알과 포탄을 피하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피난민들. 그 삶은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현인의 굳세어라 금수나는 낯선 피난살이의 고통을 어루만져준 노래였는데요. 그 시절 노래는 피난민들의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전쟁의 포용과 폐허 속에서도 아픔과 공포를 잊게 했던 그 노래들은 이제 사무친 추억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6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최후의 방어선이기도 했으며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이곳 항도 부산은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담은 수많은 노래들의 배경이 되면서 한국 가요사의 명맥을 이어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굳세어라 금수나는 전쟁과 분단으로 헤어진 사람들의 정서와 맞물리게 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국민가요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한국 전쟁이라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우리 시대의 얼굴이자 위안과 용기를 주기도 했던 한국 전쟁과 유행가의 길을 따라서 그것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으뜸 무역항으로 발전한 부산. 한국전쟁 당시 부산은 생존의 용광로였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만 10여만 명. 동네마다 피난민 천막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아직도 이곳엔 철거되지 않은 판잣집들이 세월에 다른 채 드문드문 남아있습니다. 살 곳을 찾아 산중턱까지 집을 짓고 살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은 전쟁의 아픈 자화상이기도 한데요. 이 허름한 점집들은 당시 가족의 생사를 묻는 피난민들의 발길로 성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산의 명물이 된 국제시장. 50년대엔 일명 깡통시장으로 불렸던 이곳은 굳세어라 금수나의 노랫말에 등장해 오랜 시간 회자됐는데요. 피난민들이 장사를 해가며 희망을 지폈던 곳입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난 피난민과 실향민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위해 생애 최선을 다했던 장소. 그래서일까요? 국제시장은 지금도 활기차고 뜨겁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대한북도 영변 약산에 진달래 있는데
노래도 있잖아. 거기서 왔는데 암만 자고 내려면 더 일대 갔는데 안 돼. 이젠 포기. 미친다 미치. 네, 가고 싶어서. 꽃 같은 젊은 날 피난 와서 60년간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할머니. 그 뒤안길이 아득해집니다. 그냥 잡수고 가세요. 그떡 있나? 6.25 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 많아. 다 피난 왔으니까 많이 와서. 밥도 이렇게 뭐 난도 또 한불 입고 왔는데 갈라고 이불 갈라고 옷도 한불 입고 왔는데 나 아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젠 다 잊어버리고 이젠 뭐 부산이 고향이라 하도 오래 살았으니 부산에 그래.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줄 알았던 고향. 그러나 끝내 돌아가지 못한 길이 됐습니다. 당시 인산인해를 이뤘던 부산에는 서울에서 온 피난민들도 부지기수였는데요. 대중문화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예술가들은 처절한 피난살이를 하면서도 창작에 매진했는데요. 전쟁의 고비 때마다 부른 그들의 노래는 위로와 희망을 불러왔습니다. 전부 서울 사람들 전부 부산에 내려와서 국제시장 거기 장사 뭐 할 텐데 부산 전부가 부산에 와 있었어요. 전부가 부산. 거기가 서울 사람들 부산에 내려와 있었고. 그러니까 부산 그 시내 나가면 길가에서 서울 사람들 만나고 했으니까 시장에 한번 나가면. 그때는 남인수 선생님 그 부부께서는 그 도나스하고 우유 장사하셨어 국제시장에. 아마 박재홍 씨는 전기 기술자가 돼서 아마 국제시장에서 전기 줄하고 그 전기 속개떡 같은 거 그런 거 팔았을 거예요. 계단 수가 40개. 그래서 그 이름도 40계단이라 불린 이곳은 피난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서린 곳입니다. 한재촌에서 항구로 일하러 가던 길. 구보물자를 내다 팔던 장터이기도 했던 40계단은 1951년 박재홍이 부른 경상도 아가씨의 가사가 실리면서 인근에 살던 수많은 피난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부산 토박이 경상도 아가씨와 피난온 외로운 청년과의 로맨스를 그린 이 노래는 정이 들면 부산항도 내가 살던 정든 산천이라는 노랫말로 타양살이의 고단함을 어루만졌죠. 피난 시절 가요인들의 처지는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래할 무대도 없고 기력도 없었던 그들 역시 이 40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피난살이가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그리움에 목이 말랐던 그 시절. 층계 하나가 아마도 절벽 같았을 겁니다. 전쟁 초기 젊은 가수들은 더러 전선으로 떠나고 이름난 가수와 작곡가들은 예술종군이란 이름으로 군예대에 배속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군예대에 들어가면 그나마 형편이 나은 축에 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노래할 무대가 있었으니까요. 동화극장 그 앞에 여기 같으면 뭐라 그러나 요새 연예인들 이렇게 하는 데가 프로모션이라 그러나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저 부산 동화극장 앞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누구가 어느 부대 뭐 이렇게 하면 가고 어디 또 위문단으로 어디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임무는 군악대에서 가는 거지. 미군 부대는 수임밴드라 따로 조직해가지고 하는 거고. 미군들은 상당히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미군 부대 가서
샌드위치만 하나 나오면 아주 그날 생일이야, 생일. 그 뭐 닭다리 하나 먹어도 그렇고 바나나 하나 먹어도 얻어 먹어도 최고지. 그런 거 우리 구경 못 할 테니까. 전시 공연 예술의 일부였던 군예대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성과 후방을 넘나들며 문화예술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유엔군을 위한 위문 공연을 비롯해 국군과 시민, 피난민을 위해 공연했던 이들은 기본적인 보수를 받는 동시에 공연할 수 있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극장거리는 60년 전에도 악극단이 밀집해 있던 예술의 거리였는데요. 수많은 악극단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창극을 선보이며 피난민들의 시름을 달래줬습니다. 세상은 난바다요 인생은 이력. 전쟁통에 음반 생산이 제약을 받게 되자 악극이 호황을 맞게 되는데요. 특히 눈물의 여왕 전옥이 만든 백조 가극단은 올리는 작품마다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가극단 아역 배우였던 원희옥 씨는 악극과 함께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공연을 시작하면 언제나 3회 해야 돼요. 3번은. 근데 그때는요 기마병이 나올 정도예요. 코막 큰 거 말이죠. 그거 타고 순경들이 멋있었어요. 경찰복 탁 입고 말 타고 손님 이렇게 사고 없이 하느라고 쭉 줄을 서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가 눈 내리는 밤 할 때는 부산극장 끝나고 동화극장까지 또 와서 거기서도 또 눈 내리는 밤 하는데도 그래도 10,000원이에요. 근데 어른 분들은 밥도 안 먹는지 얼굴을 아침에 보면 저녁 때까지 그 사람이 그대로 앉아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오락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구경하는 것밖에 좋은 게 없으니까 사람이 대만원이지요. 이제 공연해도 손님이 없는 단체도 많지만 우리 백조가극단은 창극단하고 우리 백조가극단은 엄청 뭐 관객이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그저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사업부에는 그 이제 관리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푸대자루 가지고 돈을 막 넣어서 발로 막 받고 있어요. 돈을 집어넣느라고. 그런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연인과 헤어져 목숨 부지하며 살아야 했던 그 당시. 그 집단적인 마음에 울화를 씻어냈던 건 신파와 비극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창극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리는 물에 왜 뜨는지 아세요? 오리가 물에 왜 떠? 발바닥이 넓으니까 뜨지. 아이고 발바닥이 접을 태우던 더러 창극의 레파토리는 말재간의 하나인 만담으로 재구성됐는데요. 만담은 웃음에 메말랐던 피난민들에게 박장대소를 선사하며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그래. 97만 원짜리 집을 사면 그래. 얼마가 남느냐? 얼마 남아요 그래? 2만 원 남죠. 그래 2만 원이 남아요. 얼마 남어? 3만 원 남죠. 요면 그야 물론 3만 원. 전쟁과 피난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괴로운 현실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군예대와 악극 등이 명맥을 이어나간 덕분이었습니다. 가요 역시 어렵게 부활을 꿈꾸며 이상과 망향의 서름을 담은 유행가를 탄생시켰는데요. 특히 피난지였던 부산은 가요의 소재가 되면서 이별의 부산정거장 같은 유행가를 히트시켰습니다. 당대의 상징적 키워드를 살린 노랫말과 서정성으로 큰 공감을 얻었던 것이죠. 일사후퇴로 중공군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재탈환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노래가 바로 이별의 부산정거장입니다. 피난살이를 끝낸 부산의 실향민들이 이곳의 추억을 간직한 채 그동안 정들었던 이 지역을 떠나면서
수없이 애창되었다고 합니다. 기적도 목이 메어 소리 높이 운다고 했던 애절한 노랫말과는 달리 리듬은 빠르고 경쾌하기까지 합니다. 애절한 사연을 간직한 노랫말과 그리고 고단한 피난살이가 끝났다는 속 시원함, 귀향의 즐거움이 함께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향에 가시거든 한두자 봄 소식을 전해달라고 했던 경상도 아가씨의 애절한 순정이 아스라이 눈에 밟히면서 긴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왜 기차역은 만남보다 이별이 먼저 떠오를까요? 그 시절 울먹이던 사연이 많던 부산역은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도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의 공간이었습니다. 1953년 남인수가 부른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환도열차에 님을 떠나보내는 애타는 심정을 담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삶을 의탁했던 부산에서의 쓰라린 추억을 간직한 이들은 누구나 공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차에 몸을 실었지만 전쟁의 상흔은 깊었습니다. 기차의 철로처럼 현실과 운명이 차가운 평행선처럼 놓였던 그 시절. 부르면서 울고 울고 나서 마음 씻기는 유행가는 나의 노래였고 세상의 노래였습니다. 경부선이 지나던 이곳은 고모역입니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전쟁의 숱한 사연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열차를 탄 피난민들은 이곳을 거쳐 부산으로 피난 가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노래의 소재가 되었던 곳은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경상과 대구 지역 역시 서울에서부터 떠밀려 내려온 피난민들과 가요인들이 함께 몰려들면서 유행가의 산실이 되기도 했는데요. 고향을 떠나서 오랜 동안 객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6.25 전쟁전에 나왔던 노래이기는 하지만 비 내리는 고모령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망향의 한을 달래기도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징병으로 멀리 떠나는 아들과 어머니가 이별했다는 고모령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본다는 뜻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이런 사연 때문에 식민지 공간에서 불렸던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다시 불려졌습니다. 고향에 홀로 있을 어머니를 향한 사무침과 그리움을 녹여낸 가사는 피난 시절의 사무곡이 됐던 것이죠. 이분들 역시 그때를 잊지 못하시는데요. 인기 있으니까 저 정도 그저 현인이 아이가 그죠? 인기 좋았지. 그 부모님 참 그 비 내리는 고모는 그때 뭐 많이 불렀어. 그래도 부르기. 목이 이별 가락한 그것도 많이 불렀고 비 내리는 어머님이 손을 놓고 저것도 많이 불렀고. 참말로 그 눈물이 나지 뭐. 노래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는 게. 참말로 그 전방에 가가지고 해 넘어가고 이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나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한잠을 못 이루고 돌아오는 길가에 장부에 길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뛰어들었던 수많은 젊은 군인들. 그들을 위해 당시 만들어진 노래들은 전형적인 군가풍의 행진곡을 비롯해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던 낙동강 추풍령 등의 메시지가 들어간 진중 가요들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대구에서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옮기며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은 유엔군을 조직한 미국의 개입으로 점차 전세를 역전하게 되는데요. 당시 군예대 활동을 하며 대구에 피난해 있던 가요계 콤비 박시춘과 유호는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진중가요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당시 피난민들은 교동으로 흘러오는 유엔군의 PX 생활물자들을 팔아 생활했는데요. 그 시절 형성된 대구의 교동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미 군복과 밀리터리 용품을 파는 상점들로 성업 중입니다. 조밀하게 선 상점들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삶을 꾸려야 했던 그때를 짐작케 하네요. 지금 보따리 장사지 지금 교동시장 발전된 것도 처음에는 북에서 피해온 사람들이 그 사고기자 길거리에 고항 같은 거 걷다가 레코드판 치운 게 그 처음에는 전부 그랬어요. 흔들리는 삶을 부여잡고 굳세게 살아냈던 교동시장. 그 안엔 전쟁 중에도 히트곡을 쏟아냈던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있었습니다. 음반 제작은 물론 신인의 등용문이었던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가요 콩쿠르를 통해 가수를 배출하고 스타덤에 올려놨습니다. 해방 후 대구에서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설립해 활동한 작곡가 이병주 선생은 전쟁 중에 한국 가요의 산실로 명맥을 이었죠. 오늘 독점하다시피 해주니까 뭐 인기고 이달에는 이 히트곡이다 하고 내만 이제 그게 요새같이 뭐 이게 테레비가 있고 이것도 아니고 그때는 히트 됐다 가면 길가에 있는 청년들이 어깨동무에 술 한잔 먹고 그 히트된 노래를 막 부르면서 길거리 막 헤매고 이랬어요. 예. 그 시절 오리엔트와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작곡가 박시춘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오리엔트는 굿세어라 금수나, 전선야곡, 님계신 전선 등을 발표하며 50년대 가요의 메카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는 그 녹음실이 없으니까 그 군대 국방색 이 다멸 2중 3중으로 지금 밑에는 그 이삿짐 할 적에 그 가만히 있잖아. 자루 안 맹긴 가만히 있어요. 돗자리 같이 생긴 거 이삿짐 할 적에 이렇게 꾸리는 거 그거 깔고 가서 이제 막 녹음 시작하고 이제 하는데 잡음이 많으니까 그때는 기차 소리가 많이 나요. 그냥 에악 하면서 띠 하면은 기적 소리. 이게 들어가면 엔지 거짐 다 해가지고 때문에 엔지 한 사람 시작하는데 거짐 날 새다시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밀렸는데. 전쟁통에 음반을 취입하기란 예산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음장치 대신 겹겹이 두른 군용 담요가 전부였고 갑작스런 정전과 뜬금없이 울려대는 기적 소리는 녹음을 방해했습니다. 고물판을 모아 참기름 짜는 기계로 음반을 만들던 시절이었습니다. 녹음은 그때는 낮에는 전기 안 왔어. 전기 와도 왔다가 갔다 끊었다가 그때는 낮에는 도저히 안 되게 밤에는 이제 밤샘에 하면 전기 그때는 다 전기는 그때 많이 사용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기 여유가 있으니 밤에 불나면 이제 밤새워가지고
밤새 가서 죽이려고. 대구 중앙로엔 60년 전 풍광이 사라졌지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대구로 피난온 문인들과 예술인들의 사랑방 구실을 했던 곳이 다방인데요. 50년대 전쟁통 중에도 이곳 중앙로 일대에는 음악 감상을 겸한 찻집이 많았습니다. 각계의 문화예술인들은 이곳에서 소일하며 의기투합했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수많은 다방이 자취를 감췄지만 음악다방 녹향은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빈 의자 위로 세월이 흘러가듯 고요한 음악만 흐를 뿐 이제 이곳을 찾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녹향, 그 아름답게 음악의 향기가 그윽했을 옛 모습은 다만 기억 속에서만 살 뿐입니다. 그때 뭐 하더라도 이제 시인, 음악하는 미술가, 뭐 문화인 일종 미술가지, 그게 무용가, 뭐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모였으니까 그때 뭐 하더라도 이제 그 사무지니까 돈은 없고 때문에 있으면 막걸리 마시고 술도 고수도 못 먹고 그 막걸리 먹고 나가지고 이제 듣고 또 나가고 듣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소리하고 이랬죠. 20대의 성악 지망생은 이제 90의 고령이 됐습니다. 어렵게 구한 소중한 레코드는 세월 따라 해묵은 시간을 반추하지만 음반을 트는 주름진 손은 여전히 다부졌습니다. 그런 LP도 없었고 LP도 이제 여기가 사업이 나가고 미군들이 오면서 가져가지고 그래야 LP가 나왔지. LP도 없었어요. 이 추운기 노상이 돌려가지고 이제 전기도 없었거든요. 일부에서 끊어버리고 말이야. 그 전기는 없다 보니까 충격받을 수밖에 없지. 사람과 진보다리가 뒤엉켜 피난 행렬로 아수라장이 됐던 대구는 대구를 사수하려는 사람들과 부산으로 2차 피난을 가는 사람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요인들 역시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대구와 부산으로 흩어졌죠. 당시 대구를 거점으로 만들어진 가요들은 유행처럼 번져나가 슬픔을 극복하는 최면을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많은 가요인들이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 있던 어려운 시절에 물자 부족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세영의 전선야곡, 금사양의 님계신 전선 등을 발표하면서 대중가요의 메카로서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발표된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는 현재까지도 젊은 층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 명곡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상처받은 여심을 울렸던 노래는 대구 유니버셜 레코드에서 만든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진 이 노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한을 봄날 풍경과 대비해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슬퍼서 더 아름답고 애틋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의 보루로 치열한 전쟁터였던 다부동. 철의 삼각지와 함께 뜨거운 격전지였던 다부동은 낙동강 전투의 심장부였습니다.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적군을 막고 대구를 사수하려던 수많은 군인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쟁의 양상은 참담했지만
부산까지 밀려갔던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반격을 개시해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돌파하면서 북진 통일의 절기는 노래가 되어 나왔습니다. 국군의 북진을 격려하기 위해 탄생한 전우야 잘 자라는 군가다운 표현과 함께 낙동강 전투의 참혹함과 전우의 시체를 넘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비극미로 전국을 휩쓸며 합창됐는데요. 당시 만들어진 대부분의 진중가요들은 전쟁 상황과 적의와 통분을 담아내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고취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어떻게 됐냐면 6.25 사변이 났으니까 가수들은 갈 데가 없어. 극장도 전부 폐문하고 영화도 뭐 해도 손님도 없고 하니까 북진에 들어갈 때 뭐냐면 이제 이 가수들은 이제 공작대라고 해갖고 군의 그 공작대 뭐 3사단에 뭐 공작대 있고 7사단에 공작대 있고 6사 공작대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공작대에 이제 따라서 내가 북진에 가는 거야. 북진에 들어가서 뭐 그냥 전진에 들어가기만 했지 공연할 시간도 없었어. 예를 들어서 이제 휴게 시간이라는 게 이제 저녁에 가다가 밤 이제 쉴 때 그때 이제 가서 뭐 좀 위로해주고 그래서 서로 이거지 뭐 정식으로 공연한 건 없어요. 뭐 굳세여라 금수나 또 뭐 이별의 부산 영화장 뭐 그런 걸 전부에 장만 했지. 행주치 맛이 쓴 손에 받은 님 소식은 최전선까지 사선을 넘나드는 위험을 감수하며 군부대 위문을 담당했던 군예대 소속의 가요인들은 전막과 트럭에서 혹은 맨 땅에서 공연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많은 희생을 강요했던 전쟁은 그들에게도 목숨 건 공연을 요구했습니다. 수시로 떨어지는 포탄을 피해가며 가수들은 노래와 춤으로 군인들의 공포를 달랬습니다. 보국대 후방에서 보국대를 끌어다가서 이제 포탄 것도 전반에 날라주고 하는데 이 보국대가 미처 도착이 안 됐어. 그러니까 포탄을 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공작대원이 한 30여 명이 됐는데 할 수 없다. 우리가 나르자. 이래서 우리가 포탄들 치고 접전 한 100m 앞에까지 갔댔어. 가는데 살 사람은 살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지구 사병들 막 그 총격들 한 데까지 갖다 날려주는데 총알이 날라오는 거야. 총알이 날라오는데 맞지 않고 총알이 날 피해가더라고. 날. 전투의 막간 군인들이 흥을 돋궈 박수를 보내던 사지에서 가수들은 공연으로 일심동체가 됐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잠깐의 휴식을 취한 군인들은 여가수에게 낭만을 선물하기도 했죠. 목숨 바쳤어요. 생명 다 바쳤어. 그러니까 지금 가수들은 캬한테 뭐 얼마 안 주면 안 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목숨 하나 살려고 진짜 애국 그 열사지. 예, 충성을 다 했어요. 태극기 흔들며 님이 떠난 새벽 정거장 기적이 울었어 만세 소리 하늘 높이 들려오던 날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뭐 서로 목숨 걸고 다니니까 뭐 집차 타고 집차로 막 산 꼭대기도 가고 뭐
저 얼음 녹아내릴 적에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뭐 거기서는 저 오늘 몇 명 가니까 닭 잡아라 어봐 그리고 뭐 누구 가니까 돼지 잡아라 어봐 그래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백로지 깔고 먹고 꽃다발이 없으니까 소나무 꺾어서 꽃다발 받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님이요 건강하소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박달재. 나를 두고 가는 우리님이 울고 넘던 충북 제천의 험한 곡에는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로 불려지며 유명해진 곳입니다. 40년대 말 고려 레코드에서 발매한 이 노래는 광복 후 악극단을 만들고 지방으로 순회 공연을 하던 반야월 선생이 작사한 노래인데요. 혹독한 과거의 세월이 전쟁에 맞물리며 유행됐습니다. 충청도와 강원도와 경상도를 넘나드는 고개가 바로 이 박달재입니다. 아무런 기교를 부리지 않고도 술술 불려지는 노래. 중장년층이라면 술 한 잔에 누구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울고 넘는 박달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에 담겨있는 서민적인 정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금봉이의 사연이 입혀지면서 전쟁 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됐던 유행가이기도 합니다. 금봉이는 박달재 설화에 등장하는 어여쁜 아가씨입니다.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던 박달도령과 애절한 사랑에 빠진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이 둘은 끝내 이별과 죽음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돼 사람들을 오래도록 애태웠습니다. 그때는 비포장 노래, 박달재 꼬발꼬발. 그때는 뭐 길도 좁고 비포장. 그때는 뭐 양쪽에서 뭐 산돼지가 나오고 뭐 노루가 다 나오겠는데요. 아니 저렇게 이제 펑크가 나버렸어요. 펑크가. 그럼 하수가 저거 치웠지. 비는 부슬부슬하고. 자 좀 쉽시다 하고 내리는데 그래 이제 올라가고 뻥크 때울 때까지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저 선왕당 앞에 보니까 젊은 여자야 내후관에서 막 서로 막 여자가 막 울고 매달리고 막 하고 그 남자가 막 이러지 마라 뭐 어쩌고 아이 뭐 내후관 싸움하는 줄 알았어 봐 부부싸움. 가만히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때 굉장히 가난할 때야 우리가. 필요없고 남자는 안 되겠다 손에서 농사 짓고 못 쉬겠다. 어제 막노동이라고 시켜주고 어제 무슨 뭐 서울역에 그때 지휘권도 있었잖아요. 김다른 그런 어디에서 머슴살도 해야 되겠다고 도에 나가야 되겠다. 아마 마누라는 그 떼놓고 부모 뭐 밑에 고생되지만 살라고 이별하는 장면이야. 가만 보니까 이별 그 이별의 장면. 그래 착 가서 이제 그래 탁 잡히죠. 아까 산장에 잡히죠. 그리고 그래서 울고 넘는 박달재. 가슴 저린 애잔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진 가락으로 불려진 울고 넘는 박달재는 건국 직후였던 1948년 대중에게 소개된 뒤 서민의 정서와 어우러져 지금까지 사랑받는 가요로 남았는데요. 노래 속에 서린 사무친 이야기들은 사랑의 맹세도 소용없던 불행한 시대를 타고 악극과 영화로도 각색돼 인기를 얻었습니다. 광복의 기쁨이 38선에 비보로 덮이고 결국 남북의 이데올로기가 전쟁으로 현실화된 60년 전 그때 우리나라의 산하는 넋두리와 한탄으로 너울댔습니다. 서울을 잃고 후퇴를 거듭하던 절체절명의 시간. 유엔군의 인천 상륙 성공으로 서울은 90일 만에 수복되지만
값진 승리 끝에 되찾은 서울은 참담했습니다. 환도 열차에 몸을 싣고 돌아온 이들도 미처 피난 가지 못했던 남은 이들도 불타버린 서울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이후 서울은 빠르게 재건됐지만 전쟁 당시 잿더미였던 서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상처는 창자를 끊는 아픔으로 노래됐습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로 유행가의 선봉에 선 미아리고개는 전쟁 당시 인민군과 국군의 교전이 치열했던 장소인데요. 당시 미아리 자택에 가족을 두고 피난을 갔던 반야오이 선생은 서울 수복 후 어린 딸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통탄과 잊지 못한 그리움은 노랫말이 됐는데요. 절절한 서름이 공명돼 오랫동안 애창됐습니다. 6.25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지금. 당신들 알아? 얼마나 고생했어. 한 가족 못 살아는 사람도 있어. 나도 미아리 살았어 그때. 우리 딸 박수라를 5살 굶어서 죽었어. 요양식도로. 그렇게 때 단장의 미아리고개 거기서 나왔어. 반야월 회장님이 언니 여기 이제 곡 하나 좋은 거 있다. 내가 작사했는데 가자. 이재호 선생님 집에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반 회장님이 직접. 나 데리고 도남동 쪽인데 어디 산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곡 받아서 거기서 연습 몇 번 하고 그랬더니 잘 부른다고 맞다 그래. 내가 이제 공연 가서 덫에 출입하러 못 오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제일 많이 불러줬어요 내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튼 이별 고개. 당시 인민군이 후퇴할 때 함께 데려간 사람들도 이 길에서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는데요. 아무도 막지 못한 처연한 이별만이 노래비로 남았습니다. 내가 여기 구입발 10 소복 돼가지고 올라왔거든. 피난 갔다 오니. 가니까 그냥 아내가 나를 자꾸 막 통곡을 해. 소라가 죽었다고. 여쭤. 이모 집에 쌀 좀 보리쌀도 얻으러 갔다니까 미아리 거기서 넘어오다 거기서 막 그냥 막 화장 연기 막 죽었다 이게. 그걸 이번에 구대를 싸가지고 미아리가 그때 공동모지 있었잖아. 지금 문화주택지. 호미를 파가지고 묶고 넘어. 이번에 구대를 싸가지고 묶고 자기 이모하고 같이 둘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내가 막 같이 통곡을 하고. 그래 이러할 말이 없어. 이 전쟁판에 한 식구 다 죽은 사람도 있어. 막 자식은 놓으면 자식인데 그 말 할 뺏기부터 그 말 뺏기 이유가 더 있어.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물의 미아리 고개 한만한 미아리 고개가 아니고 창자를 끊는 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 무방비 상태로 전쟁의 아비규환에 휩싸였던 서울은 무참한 폭격과 참사, 분노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시절. 한국가요 대부분은 가슴에 맺힌 한을 대변하는 음울한 단조곡이 주조를 이뤘습니다. 피난길에 헤어지거나 전장으로 떠나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음으로 갈라진 그 뒤편엔 힘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가혹한 기다림만 초라하게 남겨졌습니다. 한국 전쟁의 고통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건 전쟁 직후 한반도 전역에 진주한 미군 부대였습니다.
미군 부대는 일반인의 삶뿐만 아니라 미국 대중문화의 분위기를 가요에 급속히 확산시켰습니다. 미군들의 여흥을 위한 미8군 부대가 생기면서 미8군 가수들이 탄생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달러벌이에 뛰어든 여성들은 양궁주로 기지촌에 흘러들었습니다. 미군의 기지 반환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활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골목은 70년대까지 최고의 경기를 구가했던 곳입니다. 동두천 대부분 상가가 그렇듯 강장근 씨 또한 오랜 세월 미군 기지를 기반으로 생활을 꾸렸습니다. 그때는 저 행인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번화거리였지 여기가. 뭐 저녁 때고 낮이고 그냥 장터 같은 거리였었어요 여기가. 전후의 궁핍은 기지촌 여성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가난의 돌파구를 찾던 이들을 미군 기지로 몰려들게 했습니다. 미군대 나오면 저 안내해주는 저 팸프라는 또 저기 지금 아마 삐끼 정도 될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포주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양키 물건 장사들이 많았었죠. 그때는 또 미지 물건 취급해갖고 저기 싸게 사가지고 서울 같은 데 내다 팔고 그런 대개 보면 그런 미군들 위지에서만 살았어요 여기야. 또 양석식 때도 또 미군들만 상대해갖고 또 살았고. 이런 시대에 등장한 에레나가 된 순이는 양궁주가 된 순박한 순이의 사연을 노래 유행됐는데요. 가요에서 적나라했던 현실이 느껴집니다. 옛날에 그때만 해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 먹기 살기 힘들고 그랬거든. 각처에서 다 모였죠. 이처럼 순이들의 삶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5, 60년대 당시 농촌의 풍경을 고스란히 재현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서울로 모여들고 고향을 떠나온 우리의 누이들은 공장이나 버스 차장, 식모, 술집 여급 등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죠. 결국 에레나가 되는 순이는 바로 전쟁과 이산이 낳은 결과물이자 참혹한 삶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의 남루한 삶을 낱낱이 불러대는 에레나가 된 순이는 불편한 진실과 시대상을 들려줍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불행을 겪은 에레나들. 그 무거운 굴레가 애처롭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아픔. 오늘 밤 낯설은 이 한국에서 고향별 바라보며 슬피옵니다. 민족의 비극으로 정점에 선 한국전쟁은 북진 통일의 절규가 드높은 가운데 판문점의 휴전회담으로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이런 분단의 현실은 대중문화의 최일선에 있던 가요계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월북과 납북된 가요인들의 작품은 내용과 상관없이 금지의 철퇴를 맞게 되고 분단과 이산의 시대를 상징하는 가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천리처럼 자유로이 오갈 수 없는 원통함은 38선과 판문점에 빗댄 응어리진 노랫말로 터져나왔죠. 서울을 벗어나 곧바로 인진강을 넘어서면 민족 분단의 상징인 군사 분계선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북녘 땅입니다. 한반도를 동서로 나누고 있는 휴전선은 155마일 휴전선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우리식으로 따져서 계산을 하면 약 625리에 해당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전쟁이 발발한 6.25와 같은 숫자입니다. 남북 분단의 경계선으로 1945년 8월 15일에 그어진 북위 38도선은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휴전선이라는 군사 분계선으로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조국 분단의 현실을 가장 먼저 노래한 것이 바로 가거라 38선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손모아 빌어도 가지 않는 38선. 그 엄연한 경계 앞에 할 수 있는 건 장탄식이 된 노래 몇 소절 뿐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평안북도 창송이라는 곳인데 그 스풍댐이 있어요. 우리 고향에서 한 100여리 떨어지면 그 스풍댐이 있는데 그 외정 때 그 댐이 동양에서 아마 제일 큰 댐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 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향이 전부 수몰돼 갖고 전부 우리 고향 사람들이 전부 뿌리 다 헤어졌어. 한마는 대동강가 변함없이 차렸느냐. 한 번은 아주 한 6, 7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놈이랑 잡혀갖고 손님 와서 야 저거 하다 죽이고 가자 이런데 아유 그 이북에 내 사촌 동생 그런 놈이 아직도 있거든. 월남 못하고. 그거 보니까 아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손님 와서는 참 이게 귀찮으니까 죽이고 가자 이런데 야 손님 와서는 그러지 말고 요 얼마 가면은 저 포로수용소 인계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맡기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갑니까? 내가 갔다 올게. 그 어린 생명 아주 편하지도 않은데 그거 죽여서 뭐 하냐. 지금도 여전히 실향민들은 꿈에서나 고향에 가볼 뿐입니다. 홍곤한 꿈에서 깨어나면 흔들리는 그리움을 눌러 잃어버린 세월. 한마는 대동강을 부르다 눈가에 주름만 깊어졌겠죠. 비감한 모습으로 멈춰버린 기차는 한때 승객을 가득 싣고 38선을 가로질러 개성으로 평양으로 기적을 올렸습니다. 각처의 사연과 희노애락으로 들끓었을 이 기차 안에도 유행가는 울려 퍼졌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철만은 달리지 못합니다. 50년대 한국 가요는 선명한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방이 벼랑 같던 격동의 시대. 돌이켜보면 오직 야무지게 살아내는 것만이 전부였던 그 시절. 예고 없이 파고드는 마음의 물살을 다독였던 건 유행가였습니다. 온 나라가 껴안았던 전쟁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시대와 공감했던 유행가는 부대끼는 삶을 잠시 내려놓는 휴식이었습니다. 누구나 적막하고 외로웠던 그때 유행가는 엄살 부리며 한껏 안길 수 있었던 유일한 벗이었는지도 모릅니다. (60년) 전 그때 피난민촌에서 굳세게 삶을 이어갔던 우리의 금순이들과 형들과 전우들은 지금쯤 고령의 고갯길을 넘고 있겠죠. 모든 게 파괴된 전쟁의 참혹함을 딛고 이산과 실향이라는 삶의 파고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우리의 유행가는 이렇듯 서럽고 힘든 추억을 건져올려 다시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넋두리로, 또 한편으로는 희망의 창가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를 보듬는 맹약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부를 수 있었던 유행가가 있었기에
철새 대처럼 떠도는 천만 가지의 사연들은 하나의 울림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네 삶의 뒤안길을 보듬으며 숨쉬고 동고동락했던 유행가. 그래서 유행가는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으며 또 흘러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